네, 지난밤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인원이 10,000명 이상 투입돼 16시간째 진압 중입니다. 주불 진화를 마무리하고 잔불 정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잔불로 인한 재발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가 일단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 고성 지역은 큰 불만 놓고 보면 이제 100% 진화는 됐고 이제 잔불 정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제 지역도 70%, 강릉도 한 40% 정도.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해가 뜨고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이제 아무래도 진화의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큰 불들을 계속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소방서가 이제 각자 이제 다니면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또는 물을 뿌리면서 잔불 정리 작업까지 하면 주말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완전한 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불길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공급이 6천 가구에 대해서 가스 공급이 끊기도 했었고 정전도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났었고요. 어제 밤부터 일어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새벽에 깜깜한 그 밤에 대피소로 또 이제 대피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이제 이번 화재의 원인, 그러니까 첫 발화에 대한 원인은 아직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풍을 타고 이 작은 불씨들이 여러 지역들, 여러 야산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 강원도 전 지역의 대부분 많은 지역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현장에서 아직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 헬기로 진화 작업을 좀 벌일 때 헬기가 이착륙을 한 데 있어서 좀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습니까? 어제는 사실 굉장히 큰 태풍급과 맞먹는 그런 강풍들, 그러니까 한 시속 100km 정도, 초속으로 따지면 한 30m가 넘는 것인데 그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된다면 아무래도 헬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어제 밤에 어차피 이제 밤에 발화가 시작이 됐고 밤새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오전은 이제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어젯밤부터 오늘 한 밤 사이 정도까지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에서의 어떤 기압 차이가 점차 이제 줄어들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초속 한 10m 정도 불고 있고요. 오후에는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줄어들면서 초속 한 7m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지금 강풍특보를 해제한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내륙 지역에서는 강풍특보를 해제를 하게 됐고 12시를 기해서 하게 됐고 원래 지금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주의보. 그래서 강원도의 그 동해안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긴 합니다만 경보에서 주의보로 단계가 좀 내려갔고요. 오후 들면서 계속해서 이 바람의 세기는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건조함은 좀 어떤가요? 건조함도 사실 이번 화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잖아요. 네, 사실 건조함은 그런 날씨의 어떤 기압 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비가 내려줘야 사실 건조함이 해소가 됩니다. 비도 한 5mm에서 10mm 정도 내린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건조주의보나 건조경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좀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조경보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고요.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적으로도 역시 이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오전, 그다음에 이제 오후 되면서 점차 잦아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건조합니다. 어제 발생한 그 산불 역시도 물론 이제 첫 발화가 일어나고 그 작은 불티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퍼지는 것은 이제 강풍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역시 이제 건조함이 굉장히 컸다. 그거는 이제 공기의 건조함도 굉장히 컸고 또 하나는 그 나무의 목재의 건조함도 역시 컸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오면서 바닥에 이제 낙엽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낙엽들의 건조함도 역시 컸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건조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때문에 어제 그 작은 불씨들이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었고 큰 화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밤새 동원된 소방차의 대수가 900대 육박한다고 거의 전국에서 다 집결을 했던 건데 단일 화재로서는 역대 최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당국에서도 이제 이례적이다라고 밝히게 됐는데요. 어제 사실은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강원도와 가까운 지역들이죠. 그 내륙 지역에서만 이제 소방차를 이제 오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워낙에 초기 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에 강풍도 워낙에 강하게 불고 이게 밤새 확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제 소방차를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집결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만큼 이제 어제 발생한 산불이 역대 뭐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큰 산불들이 여러 차례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버금가는 또는 물론 이제 산림 면적만 놓고 본다면은 순위권에는 들지 않더라도 민간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 재난 뭐 지역 뭐 국가 재난에 해당할 만큼 그런 그 산불을 어제 좀 강원도 지역에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피해 규모를 보니까 고성 지역은 임야만 해도 250헥타르, 강릉도 250헥타르, 인제는 25헥타르 정도 지금 손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7시 정도부터 산불이 발생했고 강릉 지역은 밤 늦게부터 11시 50분 이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면적을 생각하면 사실 강릉 지역도 고성이 버금가게 이렇게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좀 특별히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산불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곳은 역시 이제 강원 산간 지역들, 그러니까 고성 같은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지역들이나 아니면은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해안가, 동해안 지역들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에 이제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돌풍들이 좀 많이 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불씨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 지역, 그러니까 강풍이 부는 지역 중에서도 지역적인 돌풍이 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피해 면적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뭐 조사 원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뭐 그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관측 자료를 보게 된다면 역시 이제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들,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돌풍이 강하게 불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의 그 면적, 그 피해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강릉 지역 사실 그 고성에 처음 산불이 나고 나서 많은 소방 인력들이 다 고성으로 좀 몰려갔을 것 같아요. 때문에 밤 늦게 났던 강릉 지역에 소방 인력이 좀 빨리 투입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뭐 그 산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성 지역에서 워낙에 큰 산불이 이제 발화가 됐고 그것이 이제 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 단계를 이제 3단계까지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소방차들을 모아서 총 동원을 했던 건데 사실 강릉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고성에서 발생한 그런 불티들이 이 강릉 지역까지 옮겨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릉 지역에서는 또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지금까지는 알 수 없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불티가 발생을 했고 그 불티가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강릉 지역 여러 야산들로 옮겨 다니면서 또 이제 확산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소방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산불이 있는 지역에 역량을 투입하는 게 맞겠죠.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까지도 뭐 일부 내륙 지역에서 강원도가 아닌 지역들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소방당국의 어떤 그런 집결 이런 것들이 역량을 모으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00년도에 고성에서 산불이 있었고 2005년에도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났었는데 이전 산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양간지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강원도 동쪽 지역, 특히 이제 영동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에 발생하는 산불들은 대다수가 이제 양간지풍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시기도 4월 초 또는 이제 3월 달 이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양간지풍은 4월 초 중순에
이제 많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과거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불들, 뭐 2005년에 양양의 낙산사 산불이라든지 1998년 그리고 2000년도 고성과 양양에서 벌어진 그런 양양 고성 산불 또는 예. 1994년에 삼척 산불, 1996년에 고산 산불, 뭐 그러니까 고성 산불 이런 여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연도만 다르지 사실 다 동해안 지역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는 그런 강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형 산불들이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과거 그렇다면은 최근에 2000년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때 기록들까지 찾아봤는데 뭐 1500년대 그래서 1524년도에도 강릉 경포대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었고요. 그렇군요. 1660년에도 3월에 삼척에서 1860년에 고성에서 그리고 뭐 1878년에 역시 이제 4월달에 고성에서 그러니까 뭐 과거 조선시대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들 지역은 이렇게 뭐 수년에 한 번꼴로 대형 화재, 대형 산불들이 발생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양간 지풍 때문이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간지풍은 이제 양간 뭐 서풍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어제 북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차가운 서풍이 불어들었고요. 남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포근한 서풍이 불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남북으로 모두 이제 서풍이 불어들다 보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사실은 어제 강풍이 불었거든요. 어제 예. 외출해 보시면은 이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에서도 굉장히 돌풍이 네, 심하게 맞습니다. 분 거,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바람들이 워낙에 강하니까 서쪽 지역에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백산맥을 완전히 넘어서 동쪽 지역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산맥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바람의 세기, 그 속도가 이제 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태백산맥의 그 상공에 안정한 층이 이제 머물게 되겠는데요. 안정한 층은 워낙에 안정한 공기,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산맥을 넘어가는 공기가 거기에 섞이지 못하고 지금 보시는 거는 태백산맥과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사이에 굉장히 좁은 통로, 하늘에 이제 좁은 통로가 예. 보이실 텐데요. 그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이제 모여서 강풍이 이제 동해안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좁은 통로를 통과하다 보니까 바람의 세기가 더 세졌고 그것이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또 가속이 되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동해안 지방, 그다음에 영동 지방,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풍이 불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양간지풍, 그래서 4월 초에서 4월 중순에 주로 일어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양간지풍, 이 강한 바람으로 정말 삽시간에 민가와 도심지까지 번졌는데 이렇게 산불이 민가까지 덮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 뭐 산불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능선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 이제 능선에 따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능선에 따라서 계속 이제 가는 경우겠죠. 그래서 그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주풍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바람에 따라서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산불이 이동하는 경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제 삼척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강한 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서풍을 타고 이제 동쪽인 삼척까지 이제 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지역적인 돌풍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악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는 기온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이 산의 정상부에서의 기온이 먼저 낮아지겠죠. 지면보다는 훨씬 더 춥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공기들이 먼저 차가워집니다. 그럼 차가운 공기는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발생한 그 산불들이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비탈길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산 아래, 그러니까 하측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도심지로 산불이 이제 번질 수 있는 확률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굳이 꼭 양간지풍이 하나가 원인이다 또는 산풍,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그게 원인이 하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런 산풍, 그 다음에 양간지풍, 그리고 워낙에 강원도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해풍이라든지 산풍, 뭐 육지풍 이런 것들이 또 밤낮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바람들이 풍향들이 바뀌면서 뭐 이런 불씨들이 옮겨 다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람과 건조함이 이번 불을 확산시키는데 주된 영향을 준 것인데 사실 이런 바람과 건조함이 있더라도
발화 지점이 없으면 사실 산불이 나지 않죠. 근데 발화 지점이 지금 생긴 부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 개폐기의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라고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건조함이 많이 예보가 됐었고 이 지역에 뭐 강풍 이런 것들이 예보가 됐었으면 충분히 좀 사전에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은 할 수 없었는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어제는 변압기에서 발생됐다고 이제 밝혀졌었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주변의 CCTV를 통해 봤을 때 그것이 어둡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변압기인지 개폐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예.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한전 쪽에서 이제 확인한 결과 변압기는 없었고 이제 개폐기가 주유소 쪽에 이제 있었는데요. 개폐기는 사실 뭐 이제 차단기죠. 사실 우리 집 안에도 보면 이제 전기 차단기가 있죠. 예. 근데 그 전기 차단기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단기는 이제 안에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연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차단기를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전 쪽에서도 개폐기는 이제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개폐기 박스가 이제 밀폐는 되어 있는데 이제 워낙에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강풍이 에 따라서 이제 이물질이 좀 날아다니다가 개폐기의 연결선 이런 것에 이제 달라붙으면서 스파크 그러니까 예, 그런 지금 또 화면에 아크.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어제 굉장히 강한 스파크들이 이제 강풍을 타고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한전 쪽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이제 소방당국, 산림청 등에서 현재까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불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방화선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물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뿌린다고 하죠. 물을 이렇게 뿌려서 방화를 막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다른 걸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사실은 이제 가장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면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어쨌든 산불은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점차 이제 민간 쪽으로 내려올 텐데,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방화선 또는 이제 방어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축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민간 쪽으로 이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물을 뿌려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민간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한 방법이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예 다 태워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이 나는 어떤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인화성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산소가 결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제 아예 탈물질을 다 태워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질 않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화선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원도의 산간 지역은 침엽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인화성 물질들이 많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이 잘 옮겨 다니고 쉽게 나는 그 침엽수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유독 이제 많은 산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 이제 낙산사에서 큰 산불이 있고 나서 소실되고 나서 여러 방안들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침엽수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에 강한 그런 낙엽 화렵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수종을 다양하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인해서 또 하나의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도 어떤 대안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여러 대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박했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방어선은 역시 이제 소방수들이 물을 계속해서 뿌리면서 확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최선이었는데 다만 워낙 공기 중에 바람이 좀 세게 떠다니다 보니까 불티들이 방어선과 상관없이 이제 여러 지역들, 민간 지역들로 이제 번지게 됐었죠. 예. 우리 국가의 대응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대통령도 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는 게 가장 큰 뭐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진이 나고 나서 그 포항 지역에도 역시 이제 많은 이제 피해들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그런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또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역시 이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비상 소집, 학교 휴업.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 휴업을 하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비상적으로 그런 학교 휴업도 할 수 있게 됐고 특별 교부세 그래서 뭐 42억
5,000원, 10,000원을 이제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거 외에도 사실은 여러 대책들을 더 마련을 하겠죠. 그 중에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재난 사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많은 그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재민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화마에 휩싸인 그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이재민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이라든지 임시 거처들 이런 것, 그다음에 건강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뭐 화재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연기들이 나왔고, 그것도 이제 강원 도처에 이제 확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입자가 굉장히 작은 어떤 오염 물질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연기도 결과적으로 오염 물질, 미세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전을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이후로도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국가적인 긴급 매뉴얼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통화를 해보고 또는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봤는데, 뭐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 자가 야간에 산불이 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어선 구축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정하고, 누군가는 또 뭐 어떤 면적을 정하고 그 방어선을 어디까지 정하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매뉴얼은 확실히 있는 것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뭐 인터뷰를 해봤더니 피난 문자는 왔는데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이번 산불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난 문자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난 문자가 사실은 강진이 난 이후에 점차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지진을 예로 든다면 제가 그 어제 화재 있는 지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 지진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지진이 나면은 그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문자를 바로 보내주게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뭐 경북의 뭐 몇 킬로미터 서북서쪽으로 떨어진 지역, 여기서 지진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이방인이라든지 또는 오래 머물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대피소가 어딘지조차를 이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지도에 이제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에 좀 자세히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밤에 발생을 했는데 밤이면은 더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이제 어딘지 잘 모르는 지역인데 밤이니까 찾아가기가 더 힘들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불이 이제 바람 따라가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워낙 뭐 우왕좌왕했고 밤이고 뭐 재난 문자에서 이 피난처, 이게 도피처를 이제 보내줬는데 피난처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잘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 찾아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이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우편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도 뭐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전화하면은 내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대피처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어플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뭐 재난 그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머무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처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방법들을 어플이라는 게 뭐 국가에서 만든 어플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재난 문자가 꼭 이제 그런 SMS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어플을 통해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그런 재난 문자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설치를 뭐 휴대폰이라든지 해놓는다면 뭐 제가 이제 문자를 받지,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불이 확산하면서 그런 통신기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일부 이제 문자라든지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먼저 이제 어느 지역
게 이제 대피소가 있는지를 전화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문자로 이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플을 통해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도청이나 구청이나 뭐 면사무소나 거기에 비상연락망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번 통화를 하셔가지고 비상연락망도 미리 좀 갖춰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폰, 이런 뭐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것들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산간 지역이라서 잘 터지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동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좀 미리 그 지역이나 이런 구청이나 뭐 이런 곳 가서 좀 필요한 부분에 있는 연락처나 그 지역을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사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밤사이에 재난 대응을 잘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작은 불씨가 초기 진화를 못함으로 인해서 큰 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산림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한전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뭐 각 지방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제 새벽부터 이제 계속 뭐 방송을 진행하면서 재난 문자도 검색해서 보고 대피처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이제 저는 이제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기도 했었는데 포털에서 재난 문자를 검색하니까 뭐 몇 시에 어느 동 뭐 어느 구 이런 지역들에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포털을 통해 검색을 하니까 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시민분들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 또 이제 대피도 밤새 잘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제 뭐 밤새 그런 초동 제처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에 강풍이 심했기 때문에 큰 화재를 막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화율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자면 고성은 주불이 100% 정도 잡혔고 강릉은 40%, 인제는 70%, 60에서 70% 정도 잡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대피소에 이동해서 계속 그곳에 머물고 계신 피해 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거기에 머물다가 날이 밝고 나서 다시 뭐 주거지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런 분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시하면서 이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정부의 어떤 대처 또는 이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내가 머무는 곳이 특별한 어떤 피해가 없었고 더 이상 산불이 그쪽으로 올 확률이 없다라고 뭐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은 본인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뭐 산림청 이런 데서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피령이 이제 해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소방청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지침을 잘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해나가셔야 될 텐데 역시 이제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이후에 또 이제 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서는 또 이제 바깥에서 이제 또 생활도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신경을 쓰시면서 정부를 좀 믿고 잘 좀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정부나 산림청이라든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당한 거지 않습니까? 밤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쫓겨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잘 판단을 해서 아까 뭐 국가 재난지역 선포도 했습니다만 뭐 그런 약간의 소홀함도 없도록 그렇게 좀 정부에서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특별 재난지역,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떻게 좀 국가가 좀 격을 높여서 재난에 대응하게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특별구부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뭐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즉각 이제 특별구부서라는 건 이제 즉각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42억 5천만 원이라고 긴급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더 필요하다면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서 이제 뭐 지진 경우 경주나 포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더 많은 이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교부세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뭐 장비, 인력 모든 것들이 이쪽 지역으로 이제 모여들게 되겠죠. 그래서 재난 경보에 달하는 이런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뭐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워낙에 뭐 광범위하게 특히 이제 민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거에 강원도 지역에서의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만 태우고 또는 이제 그 낙산사 같은 경우도 민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임야 면적은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만 뭐 그렇게 민간 쪽의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민간의 피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남은 산불 진화 작업은 좀 어떤 면에 주력하면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예, 일단 바람이 잦아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헬기가 지금 오전부터 해서 계속 물을 실어 나르면서 큰 불들을 잡고 있죠. 그래서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큰 불들은 다 잡았고 잔불을 잡는 작업이고 나머지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계속해서 이제 헬기가 떠다니면서 큰 불들을 잡겠죠. 오늘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야가 가리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후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도 헬기가 충분히 저렇게 물을 퍼 나르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뭐 양호할 것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거든요. 예. 기상학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후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주말 동안에 잔불에 대한 작업, 그래서 소방수들이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물을 뿌리면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잔불 작업까지 한다면 뭐 완전 진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말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또 주말에 5mm 이렇게 뭐 많은 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영동 지역에 5mm의 비도 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오늘 화재 말고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에 화재 소식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4월에 상춘객들도 많이 또 등산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등산객들에게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4계절 중에서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봄철 중에서도 4월 달에 유독 이제 많은 이 산불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산불의 원인의 대다수는 이제 입산자의 실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상춘객들이 이제 많이 좀 전국의 꽃축제를 다니시는 계절이기도 하고 날씨가 이제 포근해지다 보니까 이제 산을 찾는 등산객분들도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4월이기도 하죠. 그래서 4월 달에 입산자의 실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실 때 특히 이제 기상청에서 건조 경보라든지 건조 주의보를 내리게 되는데 그런 지역들로 어떤 뭐 이 등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꽃을 보러 가신다면은 인화성 물질 그러니까 타는 물질들은 이제 가지고 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반드시 이제 허가된 등산로만 다니셔야 됩니다. 네. 일부 분들께서 이제 허가되지 않은 등산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다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여러 사고들 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취식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또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